KF-41번 지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여러 척의 무인장 북한의 연예 KF-21 관련 질문이 또 나왔는데 KF-21 2차 비행시험 달라진 거 아시나요? 그래서 초음속 돌파 비행은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하게 개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F-35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런 전투기 개발하는데 개발하고도 계속 문제가 막 생겨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고쳐가는데 마치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전투기 쓰레기야. 그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 개발하는데 안전, 뭐 초음속 돌파 비용 뭐 기대는 하죠. 업체도 지금 뭐 이거 해서 기술력을 보여줄 수 해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원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조급적으로 가게 되면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존체가 KF-21 다 이긴다 미래 모습은 이런 이제 저희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KF-21 보람의 외형이 랩터와 닮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뭐 레이더의 좀 반사를 좀 면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뭐 FC-31 전투기 같은 게 보면 미국의 F-35 뺏겼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외형만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아요. 조준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적이 탐지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외형이 담는 거지 그걸 뭐 뺏겼다 하는 건 좀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우리가 이제 KF-21 지상 고속 활주 시험 이거 이제 미공개 영상 부분인데요. 전투기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나요? 당연히 나와야죠. 네. 안 나오면 이제 고고도에서 조종사가 동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비행기 추락해요. 그렇죠. 예. 저희 이제 FA50을 이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도 했는데 수출과 관련해 폴란드가 거액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사업 자체가 상당히 롱텀입니다. 깁니다. 사업 자체가. 폴란드가 지금 당장 그 계약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현지 생산이 있거든요. 나토에서도 뭐 지원한 되는 금액들이 거액의 지급을 하고 있어요. 차관이.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지불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아무리 폴란드 국가인데. 그렇죠. 국가 간의 계약을 너무 좀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육군 사령관이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출고식에서 이제 등장했을 때 그 영상인데 자동차보다 전차가 더 빨리 출고가 되네요. 우리 군에 납품될 물량을 주는 것일 텐데 전력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요? 뭐 그렇죠. 뭐 우려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제 공감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 군에 가야 될 건 왜 여기 주냐는 생각하시는데 전차 5대 6대 없다고 해가지고 전력 공백이 생기진 않죠. 우리나라 지상군 군사력은 있잖아요. 뭐 세계 5, 6위 정도 됩니다. 그냥 엄청나요. 우리도 보면. 폴란드에 이제 수출했던 이제 전차, 자주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능동 방어 장치는 왜 해외 수출용에만 탑재되나요? 크레모아처럼 아시죠? 크레모. 팍 터트려가지고 터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병력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돈 주고 개발했는데 캔슬돼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국내 기술로 이미 또 개발이 됐어요. 개발은 했지만 또 야전 운용 뭐 여러 가지 또 남은 절차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외국산을 끼워서 할 수밖에 없죠. 저쪽 나라가 원하는 게 보면 능동 방어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 디펜스에서 봤어요. 네, 그거 그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 K9, A2 내수용 단 한 대로 알고 있는데 왜 영국기가 붙어 있나? 영국기가 붙은 이유는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참가하기 위해서 영국기를 붙여놓은 거지. 이게 뭐 영국에 수주되는 건 아니다. 시제기로 만든 걸 이제 영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이게 지금 뭐 완벽하게 양산화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폴란드가 이제 레드백에 대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언급을 한 그 영상인데 장갑 방어력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 뭐 한 대 맞아보나요? 이미 맞아봤죠. 네. 안에 있는 내부에 고가의 장비를 둔 게 아니고 껍질만 사기를 해서 하죠. 직접. K2도 하고 네. 실제 막 쏩니다 이렇게. 막강 비대칭 전력 무인 잠수정 우리나라 선진 기술 뽑는다. 핵심 기술은 부분인데 물속에 있는 무인 잠수정과 지상에서의 통신은 어떻게 하나요? 물속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 안테나가 나와요 항상. 무인 잠수정이 이제 물려 나오면 적들이 실패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교신을 하죠.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잠수함도 잠든 상태에서 교신을 위해서는 이제 안테나를 이제 올리죠. 네네. 부위에 달아가지고 올려서 교신하고 젓고. 그러면 이제 댓글 읽어보는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신종우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의문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런 지역 방송이 이런 걸 할까? 와 보니까 좀 이해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 창원 지역 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회사들이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자 이런 데서 왜 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을까에 대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시키고 출연했어요. 가성비가 좀 뛰어난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미국산 무기체계에 비해서 좀 성능이 좀 낮다는 저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K9 자주포가 이제 좀 더 수출이 좀 되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에서도 이 자주포를 써보니까 이거 독일보다 낫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그건 괜찮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 K방산의 원동력 어떤 부분을 좀 크게 좀 보고 싶으세요? 방섬치 생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지에 좀 중심하다 보니까 국방비를 엄청나게 줄여놔. 그런 와중에 이제 폴란드에서 국방장관과 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깜짝 놀라요. 뭐 현대 로템, 하나 디펜스나 LIG나 이런 곳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블랙 이글스 집스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해서 지금 에어쇼를 벌였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100억 들어. 100억 들면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거 한데 100억을 써 나라거든요. 했었는데 그걸 다 결정한 이유가 이미 이런 거 터진 걸 알았거든요. 방산업체도 고민이 있어요 지금. 지금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릴 경우에 몇 년 후에 다시 또 안 돌아가 버리면 또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또 공장을 출소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유럽 쪽이 급하니까 야전부대에서 운영하는 K9 자주포를 가지고 와서 이 자주포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의 식품과 다름이 없어요. 자주포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수출에 매진하다 보니까 뭐 안보 공백을 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좀 과한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봤을 때는 보면 정말 드론 전쟁이거든요. 우리 그 삼룡 드론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개조를 안 하고 거기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러시아군을 공격했는데 그 폭탄을 보고 있어요. 드론이나 이런 가성비가 높은 무기체계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 그 유무인 복합이라 표현하죠. 지금 아우사 전시에 전시됐던 무기체계들을 보면 다 포탑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자주포도 다 완전 자동화될 거예요. 그 삼룡 드론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개조를 안 하고 거기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러시아군을 공격했는데 그 유무인 복합이라 표현하죠. 이제 앞으로 자주포도 다 완전 자동화될 거예요. 어느 순간 잠깐 보면은 방산 기업들이 개발비를 나라에서 받아서 그 개발을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말이 뭐 민관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이제 개발비를 줄 건 정부 쪽이니까 민간에서 좀 이제 혁신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조금 보이진 않아요.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유럽, 미국의 뭐 제네럴 다이너믹스 이런 지상전 장비를 만든 나라들은 정말 개발비를 나라에서 받는 거고 자기들이 혁신해서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유럽이 그동안 복지한다고 뭐 국방비를 감축했던 나라들이 이제 국방비를 막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은 신방위 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인가? 방위 산업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런 이제 얘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뭐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현재 규제, 뭐 법령 이런 것들을 우리 방산기들이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뭐 방사청 이런 데서 뭐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너무 업체들이 우리 개발 받아가지고 하는 뭐 하청업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이 업체들도 정말 주도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바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방산부품 국산화를 위해 5년 동안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해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수치상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가 방산물자를 100% 국산화해버리잖아요. 네.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일본이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의 전차를 만든다면 다 국산화를 해서 100억짜리 만들어요. 해외에 팔리지가 않죠. 국산화 100%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일부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KF21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A사리라든지 하드 핵심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외국산 무기라면 우리가 뜯지도 못해요. 우리 규정이 그래요 원래. 부품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뭐 대량 학살을 촉발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렇게 좀 환영할 만한 일인가. ESG 경영을 한다고 계속 군비를 줄여가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러시아라는 불량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적당한 이런 이제 전력의 불균형이 이루지 않도록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국산화 100%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일부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러시아라는 불량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도발의 어떤 양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죠. 네. 매워요, 매워.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제 한 며칠 전에는 북한 1년치 할 거를 하루에 다 했죠. 그렇죠. 북한도 이제 막 구형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할 정도면 뭔가 좀 다급하고 초조함이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북한 관영 매체 보도도 봤을 때는 페이크, 속이는 게 많더라. 옛날 사진을 갖다가 그냥 마치 지난번 쏜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 뭔가 지금 북한이 좀 초조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핵실험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스톰이나 이런 훈련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군 전력에 대해서 북한은 극도로 공포심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용어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중심지나 핵시설을 타격한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레이더의 탐지이 안 돼요. 화성 17 ICBM 실패를 해버려요. 북한은 지금 ICBM을 성공시켜 놓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 핵 버튼을 눌러서 핵실험을 꽉 해줘야지 미국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증 못한 거예요. 이번엔 실패를 함으로써 이 핵실험에 대한 스케줄도 도발에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우리 국방력이 물론 핵무기가 맞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 국군의 모습이에요. 북한이 이 우리 영토에 포 한 발이라도 터뜨리면 우리가 시끄러울 때가 북한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할 때가 아니라 북한이 정말 조용하고 그들이 손을 내밀 때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장 경계하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난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게 전력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력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뭔가 충돌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 전력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한미 군사동맹을 좀 더 해서 북한의 위협을 계속 억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의 핵위협, 3차 대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포탄이 없어서 북한의 때까지 손을 벌린 러시아가 전술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자, 전술핵 버튼을 누를 순간 세계의 어떤 경제 폭락은 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전쟁을 휴전이든 뭐든 빨리 끝내